글로벌 PHP 기술 트렌드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모던 PHP 유저 그룹 2024년 11월 정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 이번 발표를 맡게 된 트루케이라고 합니다. 네, 김진실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알아두면 어디서든 오소리 날 개발 요구사항 분석하기 꿀팁인데요. 사실 말은 되게 거창한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개발하면서 겪게 됐던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 뭐 잔소리일 수도 있고, 아, 나 이미 알고 있는데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조금 PPT를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이 발표를 어제 결정을 하고 오늘 PPT를 만들면서 좀 정리를 엄청 열심히 하진 못해서 부족하더라도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구사항, 개발 요구사항 하면은 정의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조건이나 능력이래요. 이거 제가 이제 요구사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구글 홈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그 거의 구글 검색 결과로 이렇게 내보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복사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어로 requirements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requirements는 우리에게 이제 어떤 고통을 주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requirements를 정의하고 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산정을 하는 동안 왜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기반으로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꿀팁을 공유하기 전에 개발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전에도 프랩이 필요합니다. 혹시 흑백요리사 보신 분 있나요? 네. 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흑백요리사에서 이 최연석 셰프가 뭐라고 하냐면 프랩의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랩의 힘이 뭐냐면 이 요리사가 여러 가지 코스 요리를 준비하기 전에 재료 손질을 엄청 열심히 해두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체계화해두고 구조화해두면 어, 이렇게 2분 만에 랍스터 짬뽕이 나올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프랩의 힘이라고? 라는 짤이 있어서 제가 요 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이게 프랩의 힘이죠. 근데 개발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전에도 프랩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지? 연말에 개발자들과 회고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채팅창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나중에 채팅창에 쳐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연말에 개발자들이랑 이제 우리 1년 잘 보냈어라고 회고를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 뭐 때문에 힘들었어. 이런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나 개발할 때 프로젝트마다 기획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나 일할 때 너무 힘들었잖아. 요구사항을 왜 저렇게 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개발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자들이 기획자나 PO 또는 뭐 PM 아니면은 어쨌든 기획을 저희한테 요구사항, 리퀘어먼트를 저희에게 전달 주시는 주체에서 주시는 요구사항들이 디테일하지 못하거나 약간 원하는 요구사항의 포맷이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어려움을 느꼈을까요? 왜일까요?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를 꼽았는데요. 어, 보면 코드 장악력 부족. 어라? 내가 생각했던 코드가 아니네. 그리고 무한 변수 출몰, 돌발 사항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리고 일정 압박, 하루면 되지.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면 되지. 이런 거. 그리고 무한 변수 출몰. 뭐 이거 쓰면 될 줄 알았는데 서비스가 종료라고? 또는 내 코드에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디프리케이트 된 기능이라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부족한 경우도 있죠. 어떤 느낌이냐면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이거 내가 책임이라도 져야 하면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그 발표 보시면서 맞아. 저런 경우가 있지. 그치. 맞지." 근데 저거를 프렙 과정을 거치면은 뭐 그래서 저게 이 확신이 부족하고 무한 변수가 출몰하고 일정이 압박되고 그다음에 "코드 장악력이 부족한 게 커버가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되고 충분히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합의와 논리와 그다음에 이제 정의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구 사항을 받고 싶으신가요?" 라고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개발자들한테 물어보는데요. PRD로 받고 싶으세요?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일 것 같아요. 프로덕트 정의서로 받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옛날처럼 뭐 스토리보드? 피그마? 피그마로 뭐 그 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싶으신 건가요?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PRD나 스토리보드 그리고 피그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건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more clearly 하고 more 디테일한 요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clearly하고 디테일한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받는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죠. "개발자님, 제가 이거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1번처럼 "주문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이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문 시스템에서 뭘 만들고 싶으시냐고요? 이러고 아니면 주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싶으신데요? 어떻게 만드는 건 개발자님이 알아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갈 때가 있죠. 그러면 약간 나는 또 오늘도 가슴이 탁 막히고 막 참 앞이 안 막막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 또 오죠. 근데 2번처럼 아니 어느 페이지에서 고객들로부터 주문 요청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주문 마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감 시간을 넘어가는 주문은 이 길 배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구 사항을 받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요 정도라고 하면 "대충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하면은 이제 개발자들은 이걸 들으면서 그 페이지에서 주문 요청 시스템 어떻게 만들지? 마감 기능은 우리 없는데 그러면은 마감 하루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죠. 막 머릿속에서 벌써부터 막 연산이 돌아가요. 근데 뭐 물론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1 번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도 막 본인의 상상력으로 주문 시스템이요? 주문 시스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이러면서 막 이제 저처럼 엄청 수다스러운 개발자들은 이 주문 시스템이라는 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 기획자한테 물어보고 막 정의를 하면서 디테일을 잡아가긴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저처럼 수다스러운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보통은 1 번과 2번 중에 질문을 받는다면 2 번을 더 좀 선호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동그라미가 노란색인데 2 번의 질문도 솔직히 말하면 이걸 기획 확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너무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건 클리어리하고 디테일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어느 페이지에서 고객들로부터 이제 이 "주문 요청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 주문 요청에 대한 요구 사항 그리고 "주문 마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스펙 그리고 "마감 시간이 넘어가는 주문은 이 길 배송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스펙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스펙 정리가 어느 정도 되긴 했어요. 근데 클리어하냐고. 근데 클리어하지 않고 디테일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하면서 디테일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로부터 "어떤 주문 시스템이에요? 우리 주문 시스템 이미 있잖아요. 주문 요청 시스템이 이미 있는데 왜 주문 요청 시스템을 또 만들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주문 요청 시스템인데 야간 할인 주문 요청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야간 할인은 그러면 이제 마감 시간을 넘어가는 주문은 "이 길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앞에 야간 할인이라는 또 키워드가 붙었죠. 그러면 야간 할인이요? 그럼 야간에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막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야간 할인은 9 시부터 10 시까지 딱 핫타임인 시간에만 주문을 받고 마감을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야간 할인이라는 정의도 있고 9 시부터 10 시까지 우리가 뭔가 '핫타임을 만들어 줘야 되는구나.'에 대한 이제 쪼끔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감 시간 10 시를 넘어가는 주문은 "이길 배송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이제 조건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더 명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10시 마감을 넘어가는 주문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이길 배송인가요? 아니면은 주문이 접수되고 그 물류센터로 넘어간 시점으로부터 이길 배송인가요? 그 어느 시간 타임대죠? 이런 것까지 물어본다면 더 클리어해지겠죠. 더 클리어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되게 디테일한 것처럼 보이는 요구 조건 하나하나도 조금 더 파고들 맹점이 있다면 항상 이제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 요구 조건을 되게 많이 디테일을 붙이고 우리가 이제 클리어하게 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요구 조건을 잘 정리해서 주는 건 원래 기획자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요구사항 주는 사람이 정리를 해 줘야지 내가 이거를 개발자가 이거 하는 거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개발자가 요구사항을 받아서 수락하기 전까지는 그 개발자의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락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개발자가 이 요구사항을 수락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내가 수락한 죄로 죄는 아니에요. 내가 이 어 요구사항을 수락한 업보로 이제 내가 이거를 책임져야 하는 이 업보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갑을이 역전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요구사항을 받았을 땐 내가 갑이야. 근데 요구사항을 수락하면 그 요구사항을 준 사람이 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갑을 관계로 논의하는 거는 아닌데 이제 그냥 농담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갑을 관계는 회사에서 수평인 회사 많고 갑을 관계를 꼭 논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요구 조건을 받았을 때 수락하는 순간 이걸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의리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일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혹시 좀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 고민을 하시나요? 그래서 뭐 요구 사항을 받으면 리뷰 회의 전이라도 반드시 직접 읽어 본다. 어떤 분들은 이거 직접 당연히 읽어 보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회의 전에 그 기획자가 또는 요구 사항을 주신 분들이 이거를 읽어서 이제 내가 설명을 디테일하게 붙여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읽어 보시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나 일이 너무 많거든. 나 사실 이거 시간 내 가지고 읽을 정도로 시간이 그렇게 막 엄청 부자인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나 이거 읽을 시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을 거예요. 저도 반반이에요. 저도 회의 전에 항상 먼저 읽어 보고 들어가거나 내가 이 프로덕트의 이해도를 훨씬 높이고 들어갈 때도 있지만, 너무 급하고 할 때는 뭐 매일 회의가 막 꽉 차 있을 때는 회의 전에 이런 걸 읽고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참, 그래서 들어가서 이걸 온보딩 해야 되는 게 쪼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직접 들어가 이게 리뷰 회의 전에 직접 읽어 보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나는 리뷰 회의가 잡히기 전에 먼저 문서를 요청하는 편이다." 이게 리뷰회의 잡히면은 다른 회사에서는 이 회의를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리뷰회의가 잡히면 문서를 동봉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 요청하시는 분들도 아직 문서가 완료되지 않은 분들은 또 같이 문서 안 주시고 그냥 이제 "회의 때 뵙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읽어야 할 문서를 미리 공유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편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구사항을 읽어본 뒤 질문을 많이 남긴다. 많이 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구사항을 읽어본 것도 있고 요구사항을 이제 리뷰를 듣고 나서 질문을 하는 경우 아야야. 예. 요구사항을 읽어본 뒤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를 말하는데 들어가서 리뷰 듣고 질문을 하는지 아니면은 읽고 질문을 하는지를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 경우에는 보통 읽고 '아 그렇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그냥 이해만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벌써 읽을 때부터 첫 줄부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막 질문을 막 남겨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내 질문만 한 100 개가 넘어갈 때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내 질문에 답변을 읽고 궁금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한 번 더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는 편이다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그리고 개발을 하다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좀 마음속으로 한번 세워 보고요. 그렇다고 뒤에 뭐 한 개부터 몇 개까지는 좋은 뭐 프랩을 하셨네요.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점검을 해야 되는 이 리스트들이 다 프랩을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개발을 하다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를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정도가 프랩 이후에 이제 개발을 하면서 겪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안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질문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냐를 검색하다 보니까 죄다 이 책의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토 다카시의 질문을 잘하는 법이라는 어, 그 뭐라지? 사진이 있길래 제가 요거를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포인트와 키워드를 찾아라. 그리고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라. 정리해주는 질문을 던져라. 그리고 구체적 이야기와 추상적 이야기를 연결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보면서 맞네. 우리도 일하면서 질문하면서 구체화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이거 기획자나 개발 요청 주시는 분들이 정리해서 줘야지 이걸 내가 정리해 주면 아니 이거 내가 기획자지 뭐 내가 왜 개발자를 해 아니면 뭐 나 기획도 하고 개발도 하란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실 기획이라는 건 어느 한 사이드만을 보고 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획자가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아니 우리 회사에 한 20년 정도를 근무한 사람이야. 그래서 막 도메인도 개발자 애지간한 개발자들보다 더 잘 알고 뭐 우리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막 줄줄 깨고 있어요. 막 그러면 뭐 사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외 상황까지도 막 디테일하게 써 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 주문 시스템을 개발할 건데요. 우리 옛날에 이랬던 정적이 있고요. 이런 이슈 때문에 개발을 할 때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상황은 고려해 주시고요."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우수수 쏟아져요. 근데 그게 제가 진짜 뭐 '진짜 그런 일이 있다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일하던 첫 번째 회사는 되게 오래된 좀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는 장기 근속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기획자뿐만 아니라 QA도 그렇고 DBA도 그렇고 개발자도 그렇고 그 회의에 들어가면 그 신입 기획자가 "이거 하고 싶어요." 하고 딱 들고 오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옛날에 저희가 이런 비슷한 거 하려고 했었는데요."부터 시작해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못 했어요."까지 코멘트가 막 달립니다. 그래서 막 QA는 막 내가 QA했던 히스토리가 막 줄줄줄줄 나오고요. 막 개발자도 막 "아 근데 이거 시스템적으로 뭐 문제가 있고 이러면 부하가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DBA는 이제 묵묵히 듣고 있다가 네 이제 막 나올 때 뭐 테이블이랑 스펙이랑 이런 것들 다 정리해 가지고 프로시저까지 만들어서 막 제공해 주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그 도메인의 깊이가 내가 되게 깊어. 그래서 뭐 남이 디테일하게 정리해 주지 않아도 그 디테일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게 어느 포지션의 사람이든 QA든 DBA든 개발자든 그 기획을 보완해 줘야 할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은 보완을 해 줘야 될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 준다면 서로가 일하기 편하고 나도 덜 고통스럽고 그 기획자도 되게 고마울 거고 그렇게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서 요구사항을 잘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니 앞에서 막 되게 쓸데없이 뭐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아 질문하는데 그래도 요구사항 잘 분석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쵸. 저도 어려워요. 항상 할 때마다 어려워요. 그리고 협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되게 더더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의 사이즈가 되게 커질수록 엄청 커질수록 그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요거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구사항 잘 분석하려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필요한 것, 세 번째 걱정이 되는 것, 걱정되는 것, 우려가 되는 것, 내가 생각했을 때 우려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정의를 보자면 이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예상한 것 중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봤을 때, 이거 이렇게 개발하면 될 것 같아. 라고 러프하게라도 생각이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바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은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 이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내가 예상한 것 중 없으면 안 되는 거거나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것. 요건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이제 내가 개발하는 서비스가 뭐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나만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호출하는 다른 서비스까지 영향 범위가 있을 수 있거나 또는 내가 이제 한 일들이 다른 팀의 어쨌든 영향 범위나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레퍼런스가 필요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또는 왜 우리 회의할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 근데 이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코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 코드,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코드와 시스템의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되는 것. 예를 들어 이 요구사항을 받았어요. 근데 구현을 해야 돼. 그래서 구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서비스 구현을 할 때 개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거나 아니면 서비스 운영 중에 우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관리하는 코드가 물론 내가 개발한 건 아니에요. 내가 관리하는 코드가 내가 개발한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전에 있던 누군가가 스파게티로 열심히 볶아놓은 코드들이 엄청 많겠죠. 근데 그런 코드들이 심지어 테스트 케이스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어, 이 코드들 중에 하나를 영향 범위가 발생을 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 코드에 대한 구현 확신이 없어서 뭐 되게 우려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뭐 구현 말고도 다른 구현들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시간 복잡도가 엄청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 중에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아니 이거 유저가 어뷰징하면 어떡해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 이거 한 번 받고 뭐 약간 따닥해 가지고 두 번 받으려고 하면 어떡해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우려되는 것들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걱정되는 건 상상력 풍부하신 분들이 진짜 잘하세요. 그래 가지고 '아 나는 내가 구현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나중에 이거 배포되고 나면 저 사람이 이거 가지고 어뷰징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을 엄청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나면 넥스트 액션 아이템에 이런 걸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플래닝 리스트에 합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협업 요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코드 확인을 하겠죠. 코드 확인이 필요하면 코드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걱정되는 것에서 뭐 어떻게 보완할 건지 다른 제안을 준비해 주면
조금 더 쉽게 개발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도움 요청 누구한테 하냐면 뭐 내 상사나 내 동료 아니면은 뭐 좀 더 권위 있는 내 조직 내 권위 있는 사람에게 나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안 될 것 같은데 네가 이거에 힘을 실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움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렇게 분류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개발 요구사항 분석하는 거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요 정도만 캐칭이 되더라도 진짜 잘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 요구사항의 범위가 정의의 범위가 어 개발의 요구 조건을 보고 리스트업을 하고 내가 이거 얼마 걸릴 거야 사이즈업 하는 거를 우리가 개발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개발 요구사항이란 내가 그 개발을 보고 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분류하고 이걸 할 때 필요한 게 뭐인가를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만약에 하지 못했을 때 걱정이 되거나 아니 하는 부분에서 다른 우에 플랜 B까지 준비를 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진짜 퍼펙트한 개발 요구사항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랑 하냐면 일단 할 수 있는 것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스크럼 마스터랑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애자일로 뭐 일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젝트의 스크럼 마스터랑 같이 일을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리스트업을 할 수 있을 거고 협업 관계에 누군가가 있다. 그래서 나랑 같이 이걸 해야 되는 작업자가 나 혼자가 아니라 솔플이 아니라 또 두 명, 세 명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또 이런 플래닝을 해놓은 리스트에 다른 작업자들의 의견도 계속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을 감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에서는 이제 내가 이제 예상한 것 중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거를 그러면 누군가에게 구현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요구사항에 구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팀에게 이제 협업 요청을 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쵸? 그리고 이제 뭐 기존 구현을 확인한다거나 하는 이야기, 그리고 걱정되는 거는 수정 구현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팀, 그리고 제안자, 결정권자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개발 요구사항을 쉽게 가져가려면 결국 딜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협상 능력을 계속 키워야 돼요. 근데 협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이거 못해라고 나 배째 이러면은 아니야 해. 왜 못해? 나 이거 필요한데 왜 못해? 이거 해야 돼라고 상대방도 되게 강하게 나와요. 근데 내가 이거 너무 우려가 돼서 그래. 그리고 이거를 이런 방식보다는 A라는 방식보다는 B라는 방식이 더 나을 것 같아. 너도 이거 한번 검토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도 내 결정권자 또는 내 팀장일 수도 있고, 뭐, 아까 말한 시니어 개발자 같은 분들일 수도 있죠. 나보다 좀 더 권위가 있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생각하는 우려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A안보다 B안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저 사람이 저거를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너가 가서 같이 이야기해주면 안 돼? 라고 요청할 수 있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솔직하게 "내가 도움이 필요해요." 하고선 요청할 수 있는 건 진짜 굉장한 용기와 굉장히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빨리 알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거를 바로 어나운스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료를 모으는 것도 되게 굉장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으로 영향을 받을 팀에게도 야 이거 하면은 이거 근데 좀 정치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야 이거 하면은 너네 팀에 부하 생기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 걱정되는 거를 임팩트까지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임팩트와 했을 때의 임팩트까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이제 주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분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가상의 개발 요구 사항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네. 제가 좀 앞에서 되게 길게 말했는데 이건 결국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 캘린더 공휴일 구독 기능 추가권 해주세요 하고서는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뭐 메일로 왔을 수도 있고 뭐 직접 찾아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능 추가권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는 이제 이게 스토리보드예요. 죄송해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면 더 좋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좀 대충 그렸어요. 이 구글 캘린더에서 이제 이 다른 캘린더 플러스를 누르면 공휴일 구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국가공휴일이라는 이런 블럭 처리가 됐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나 이거 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데 이거 개발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막 이러고선 물어보겠죠. 기획자 또는 뭐 제안자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제 앞에 사실 이거 제가 폰트 색깔을 깜장색으로 바꿔놨는데 어느 순간 또 템플릿을 바꿨더니 흰색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 도움이 필요한 것, 그리고 우려되는 것 부분 이렇게 세 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정의를 하는 거죠. 캘린더에 추가 가능한 일정에 그 일정 리스트에 공휴일 구독 항목 추가라고 넣는 거,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픈 API를 통해서 공휴일 정보 조회하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겠네라고 이제 플래닝 리스트에다가 막 합류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뭐라 그래야 되지? 다른 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것들을 정의를 해봐요. 그러면 나는 서버 개발자니까 프론트 개발자가 공휴일 정보 조회 API를 이용해서 공휴일 정보를 캘린더에 노출시켜줘야 돼. 해가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해둡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협업 요청 회의를 보내겠죠. 그리고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아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오픈 API를 통해서 공휴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오픈 API를 제공해주는 서버가 불능이면 그럴 수 있죠. 갑자기 서버가 떨어진다거나 불능일 수 있죠. 그러면 조회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나 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서빙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 이거 너무 걱정스러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넥스트 액션에선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명확히 플레이리스트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어, 필요한 것들 프로트 개발자한테 협업 요청 회의를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조정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안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실시간 대신에 리얼타임 대신에 API를 주기적으로 캐싱을 한다거나 저장을 하는 구조로 변경을 제안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저쪽 서버가 떨어졌어. 이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저장한 정보를 그냥 주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서버 오픈 API의 레이턴시가 어떨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배치 돌려가지고 저장을 하면은 그냥 우리 조회해가지고 리드 해가지고 겟해서 보내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저장하지 않은 기간을 조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또 이제 의사 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기획자가 처음에 초반에 생각했던 거는 어느 기간에 내가 한 100년 뒤를 봐도 그 공휴일이 노출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저장을 하려면 내가 100년 뒤 데이터까지 다 긁어놔야 되잖아. 아니면 호출하는 구조가 엄청 복잡해지겠죠. 뭐 데이터에서 조회하려고 보니까 조회할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면은 그걸 다시 오픈 API에다가 요청해서 가져오고 나는 저장한다.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날짜에 공휴일이 없는 날짜에도 막 이거를 if 케이스를 걸어가지고 없네. 그러면 일단 오픈 API에다 이 기간만큼 한번 쳐볼게가 되니까 이게 오히려 부하가 될 수도 있고 로직상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저장하지 않은 기간을 일정 기간만 뭐 내가 연초에만 일정 기간 1년치 정도만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요거 나머지는 미노출하겠습니다라는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이거 제가 결정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그러면 누가 결정해 주셔야 될까요? 막 이렇게 될 거고 그 의사결정권자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또 잘 설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가 그 의사결정권자 또는 제안자가 이 내가 했던 제안을 수용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용을 어떻게 아이고. 수용을 해줄 수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수용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대신에 API 정보를 주기적으로 저장하는 구조로 제 변경 제안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와 이러면서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오픈 API를 통해서 공유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줘야 하는 게 아니라 저장을 한번 거치는 정의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정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API를 통해서 공유일 정보를 줘야 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저장하는 배치를 생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스펙이 변경이 되겠죠. 물론 이 경우에는 배치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오픈 API 그 저장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API까지 만들어주는 뭐 한 3번까지의 스펙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플래닝 리스트에 합류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그 개발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정의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 개발을 하면서도 항상 프론트 개발자랑 뭐 협업을 하면서 또는 기획자랑 또 협업을 하면서 뭔가 스펙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프론트 개발자도 "이거 이렇게 내려주시면 안 돼요? 이거 꼭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아니면 데이터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뭐 필드 바꿔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미세한 스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스펙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플래닝 리스트에 합류를 시켰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거 플래닝 리스트에 합류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것만 하면은 개발 스펙 잘 정리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주시겠죠. 이런 이야기를 주시겠죠. 근데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까지 한 게 거의 이제 30% 정도 온 거예요. 30%. 아, 되게 많다. 근데 사실 꿀팁이라고 했는데 해야 될 일이 뭔가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야. 좀 기분이 이상해. 막 약간 이러실 수 있어요. 불길한데? 막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 다음 액션 아이템이 뭐냐면 개발 사이즈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제가 부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개발할지 모르는 죽음의 룰렛입니다. 인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세 가지를 지켜주셔야 돼요. 개발에 참여하는 인원의 레벨은 여러 가지 일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한다. 그리고 산정된 개발 리스트에서 누가 어떤 개발을 할지는 알 수 없음. 그리고 숙련자에게도 변수는 항상 예외 없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가 전제로 두고 요거를 항상 세 개까지를 전제를 두고 개발 사이즈 객관화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운 작업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요런 정의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개발 숙련도 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아직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숙련도가 엄청 높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몇 번 개발을 하다 보면 '아 이거 뭐 개발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있어서 대충 요런 정의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이즈 객관화는 되게 뭐랄까 한 끗 차이인데 힘들어요. 한 끗 차이인데 맨날 내가 "나 이거 3일 걸린다 그랬는데 막상 하고 나면 열흘 걸리더라."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제 팀원 중에 그렇게 실제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거 3 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개발하려고 보니까 2주 걸려서요. 아 그래서 '내가 개발을 잘 못하나?' 하고서는 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고민을 늘어놓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사이즈 객관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을 전제로 두고 객관화를 지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나한테 "이거 개발해 주세요." 했을 때 어 '아 그래. 그거는 지난번에 어느 정도 개발 공수가 들었고 뭐 이거는 관례상 한 요 정도 들 것 같아.' 하면서 예상할 수 있는 그 시뮬레이션이 훨씬 빠르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세 가지를 전제로 두고 그러므로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말고 그다음에 압박하지는 마는데 않는데 하면 안 되는 압박하면 안 되죠. 강요하거나 압박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충분히 합의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는 개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어 계속 우리는 제안해 준 기획자에게 합의를 걸어야 하고 합의를 요청해야 되고 합의를 도출해야 되고 뭐 나와 같이 일하는 내 동료들과 합의를 도출해야 되고 나와 같이 일하는 협업팀에도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와 그 끝까지 합의에 대한 그 운영이랑도 합의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하면은 시스템적으로 크리티컬해요. 그래서 시스템 장애를 뭐 이틀에 한 번씩 장애 나는 걸 선택하실래요? 아니면은 그래도 운영적으로 안전한 게 좋으세요? 뭐 이런 이거 협박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운영이 이틀에 한 번씩 장애 나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뭐 내가 그걸 납득하면은 이제 납득하고 이제 맞춰간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 합의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장애나는 내가 너무 힘들어지겠죠. 장애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계속 근거를 가지고 이제 충분히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사실 업무할 때 항상 이제 쓰는 그 업무 태스크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라고 하는 때 이제 쓰는 건데요. 잠시만요. 요게 그래도 왜 근데 이렇게 됐을까? 죄송해요. 잠시만 이렇게 갈게요. 네. 요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거는 처음부터 이게 모든 글자를 까맣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수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항상 쓰는 포맷이에요. 어떤 포맷이냐면 업무를 할 때 이제 그 개발 리스트 산정을 할 때 하는 포맷이거든 합의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발 사이즈를 객관화하는 그 모두와 같이 하는 합의의 포맷입니다. 그래서 업무 리스트가 있고 작업자가 있고 사이즈 합의가 있고 결정 이유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거는 내부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군요. 그래서 그림 그릴 수 있나? 펜 사용이 되네요. 그래서 업무 리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태스크가 있고 서브 태스크가 있는데요. 태스크는 우리가 이제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거에 대한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요 태스크를 이렇게 나열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캘린더에 추가 가능한 일정 리스트에 공휴일 구독 항목을 추가할 거야 태스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오픈 API를 통해서 공휴일 정보 조회를 저장하는 구조 개발을 해야 해. 그리고 공휴일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도 생성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의 메인 태스크라고 봅니다. 그리고 메인 태스크는 그냥 말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메인 태스크를 하면서 우리가 플랜을 조금 더 세분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캘린더에 추가 가능한 일정 리스트를 뭔가 항목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인원 클래스 안에서 일정 타입 코드를 추가해야 될 것 같고 가능한 일정 타입 테이블에 그 가능 일정 타입을 관리하는 테이블에 이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서브 태스크가 두 개가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오픈 API를 통해서 공유일 정보 조회를 저장하는 구조를 개발할 거야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커넥션을 만들어주는 서비스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API 조회 기능도 구현을 해야 될 거고 그래 그럼 조회 결과를 공유일 테이블에도 저장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막 계속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서브 태스크는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고요. 이 서브 태스크는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지나면 너무 커지면 리스트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태스크 범위가 너무 큰 거니까 다시 쪼개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는 분명히 오픈 API 조회를 통해서 공유일 정보 조회를 주기적으로 저장하는 배치 생성이라는 아주 큰 단위의 무언가의 태스크가 생겼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공휴일 정보 관리 테이블 생성하는 건 분리를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요 밑에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배치 개발 뭐 있겠죠. 뭐 저장 구조 개발하는 거에서 뭐 이게 배치 개발로 변경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조회해서 뭐 내리는 기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포맷으로 요렇게 상세화를 태스크랑 서브 태스크를 상세화하다 보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의 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요거 보통 협업하시면서 아니 업무하시면서 회사 내에 요거 대체하는 툴들 되게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지라도 있고 노션도 있는데 지라에서는 이제 내가 에픽 만들고 에픽을 만들죠. 그러면 이제 지금 내 개발 요청권을 에픽으로 만들어서 뭐 스토리를 하위로 또 만들고 에픽의 하위로 만들고 스토리에 또 세부 항목을 또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태스크랑 서브 태스크를 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요거를 엑셀이나 저는 보통 엑셀을 쓰거든요. 그래서 엑셀로 쓰는 이유는 이제 많은 작업자들이랑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좀 더 편하게 일을 하려고 저는 엑셀을 써요. 근데 반드시 엑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노션도 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컴플에다가 그냥 메모해도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포함돼야 되는 건 항상 업무 리스트, 그리고 업무 리스트는 꼭 태스크랑 서브 태스크가 나눠질 것, 그리고 작업자의 수대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리고 사이즈 합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왜 이걸 이렇게 결정했는가도 히스토리를 남겨놓으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객관화 어떻게 할 건지를 이야기할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 요소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두서가 없죠?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신입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선배일 수도 있죠. 시니어 개발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기술적으로 완전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신익과 홍 선배와 이똑똑이 작업 사이즈를 객관화하는 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 사이즈의 객관화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작업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솔플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의 감을 믿고 가는 거겠지만 그럴 때는 이제 나의 감을 믿고 가는 거겠지만 기왕이면 기존에 했던 작업들도 이렇게 히스토리를 남겨놓는다고 하면 어, 내가 그때는 이거 하루 걸렸어, 3일 걸렸어 이런 것들을 좀 지표화 해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혼자 작업하더라도 충분히 객관화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나와 이제 객관화 작업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신익과 홍 선배의 이똑똑이 사이즈 합의를 하던데 이제 요 사이즈 합의는 각자가 내가 얼마나 걸릴지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뭐 예를 들어 10분, 20분 동안 또는 미리 써도 돼요. 대신에 내가 홍 선배가 이거 1일이라고 써놨는데 그럼 나도 1일 써야 되나? 이렇게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나는 나니까 나대로 써가는 거예요. 근데 나대로 써갈 때는 이유가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왜 이만큼을 썼는지에 대한 이유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자 이걸 점검해 봅니다. 난 이거 0.5일 걸릴 것 같은데, 하루는 될 것 같은데, 4일은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이틀은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김신입 씨가 1부터 10까지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사이즈를 막 적어놨어요. 그리고 홍 선배도 막 적어놨죠. 홍 선배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작업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이 회사에서 작업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익숙해. 이 코드가 너무 익숙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아요. 그리고 이 똑똑 씨는 이 회사에서 작업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 회사에서 기술적인 역량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어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죠. 물론 이제 이런 구성으로 돼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런 시선으로 지표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 각각의 케이스를 선별했습니다. 어떨 때는 김신임만 3명일 수도 있고 홍 선배만 3명일 수도 있고 이똑국만 3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사람이 3명이면 더 치열해질 수도 있고 더 단순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이즈 합의를 합니다. 근데 얘는 첫 번째 거는 0.5, 0.5, 0.5래. 내가 생각해도 0.5고 남이 생각해도 0.5예요. 그러면 이건 사실 사이즈 합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0.5를 그냥 넣습니다. 됐네. 그리고 두 번째 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걸로 넘어갔더니 김신입이 1이고 홍 선배가 0.5래요. 그리고 이똑똑은 0.5래요. 두 명이 0.5고 한 명이 1이래. 근데 그러면은
두 명이 가반수로 인해서 가반수니까 0.5예요? 약간 이럴 수 있죠. 여기 0.5라고 쓰여 있으니까 과반수 두 명이니까 0.5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김신입이 너 왜 1로 했냐? 이러고서 선배가 물어보겠죠. 그래서 너 왜 1로 했어? 이랬더니 김신입이 아, 저는 테이블 저장 처음 개발해 봐가지고요. 어려울 것 같아서 보수적으로 1 잡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똑똑 씨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이거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머, 그 또 오타가 났어요.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인서트 쿼리로 그냥 추가만 하는 거라 구현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쿼리만 작성해서 0.5면 돼 이러니까 그 김신입이 아, 쿼리만 쓰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쿼리는 좀 쓸 줄 알아요. 괜찮아요. 그럼 저도 0.5 할게요. 이러면서 0.5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사이즈 도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0.5에 합의가 된 거죠. 합의가 된 거예요. 이거 합의된 거예요. 압박한 건 아니에요. 합의가 된 거예요. 납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밑에 이제 오픈 API 조회 기능을 구현한다 했는데 김신입은 4였고 홍 선배는 1.5였고 이똑똑은 1이었어요. 아니, 이똑똑 씨는 너무 뭔가를 잘했나 봐요. 자꾸 사이즈를 작게 잡네요. 그래서 김신입 씨가 4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사유가 있어요. 처음 연동하는 API는 어려울 수 있고 API를 처음 연동하는 거래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지. 그치. 어려울 수 있어. 너가 하기엔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내부 서비스가 아니라서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도 1.5나 1은 좀 빠듯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그러면 4로 일단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합의 맞죠? 합의 맞아요. 근데 이거를 김신입 씨에 맞춰서 4를 잡은 거예요. 왜 4로 잡았냐면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개발할지 모르는 죽음의 룰렛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억지로 처음 개발하고 변수 있을 수 있는데 아, 내가 이거 억지로 야, 이거 1일이면 돼, 2일이면 돼 하면서 야, 그래, 그러면 너 4일이지? 나 1.5일 1이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 그럼 평균 내서 한 2.5 정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할 수도 있죠.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만약에 이 구현을 김신입 씨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이즈는 무조건 터져요. 그쵸?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김신입 씨도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아, 나 이거 처음 연동하는 거라니까? 나 이거 처음 연동하는 거라서 어려워. 근데 그래서 나 이거 4일이었으면 좋겠어라고 강하게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똑똑 씨랑 선배 씨도 그래, 인정. 그럼 4일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도 버퍼를 둬서 4일로 하자. 어떤 변수 있을 수 있으니까 하면서 4일이 되는 거죠. 어, 이게 사실 보통 회사에서는 이렇게 사이즈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예상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볼 수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상황은 회사에서 어떻게 되냐면 야, 그럼 이 똑똑이 개발하면 1일인데 그냥 1일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이즈 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 이 똑똑이 하면 되잖아. 이 똑똑이가 하면은 1인데 이거 굳이 4일로 잡아야 돼?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치면 이거 혼자 이 똑똑씨가 혼자 개발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쵸? 근데 회사에는 이 똑똑씨만 일하는 게 아니라 김신입 씨도 일해야 되고 홍선배 씨도 일해야 되고 이 똑똑씨 다 같이 사이좋게 일을 해야 되고 모든 일을 이 똑똑씨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김신입 씨도 주니어지만 주니어여서 4일이 걸리는 거지. 이게 신입 씨도 언젠가는 선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숙련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4일로 잡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령 협의하에 그래, 그럼 이 똑똑 씨가 1일 잡고 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이 태스크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가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신입 씨가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건 우리는 액시던트라고 얘기하죠. 사고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신입 씨한테 나 경험도 없는데 나 진짜 4일은 줘야 되는데 그걸 어거지로 뭐 시간과 공간을 뭐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4일짜리를 하나로 만들 순 없잖아요. 이건 블랙홀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4일로 합의 도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 합의를 제가 좀 말이 길었지만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도출하고 배경 설명을 옆에 결정 이유를 다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 이게 그래서 총합이 한 10일 정도 걸릴 것 같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 10일 괜찮을 것 같아." 하고 합의를 찍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아니 근데 우리 이거 5일 안에 끝내야 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은 사실 스펙 아웃 할 건 없어 보이지만, 이런 이제 보통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스펙 아웃을 하거나 아니면은 페이지 2로 넘겨서 합시다 하는 것들에 분명히 그런 우선순위가 좀 낮은, 프라이어티가 낮은 태스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낮은 태스크들을 빼고 다시 사이즈 합의를 하는 거죠. 요 과정이 딱 펼쳐지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납득의 근거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다 결정 이유를 놨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강요를 한 게 아니에요. 강요하거나 압박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개발 타임라인이 딱 시작을 하고 나면 어 요 내가 예상한 대로 물론 순탄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뭐 내가 예를 들어 휴가를 갈 수도 있고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다른 우선권이 더 들어와 가지고 '나밖에 개발 못 해.' 하는 건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어지간하면은 이런 내가 정해 놓은 개발 사이즈 합의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끝이네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게 사실 이게 꿀팁이긴 했어요. 이게 제 발표의 핵심이기는 했는데요. 이 발표의 끝을 맺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허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벌써 몇 시죠? 벌써 제가 1 시간이나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꿀팁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과정이 학습되고 반복되고 트레이닝을 하면서 좀 더 빠르게 요런 과정들 합의 도출을 할 수 있고요. 나중에는 이 포맷 없이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요 포맷대로 따라가면 더 쉽게 합의 과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이 생각하는 것도 같이 들으면서 실제로 개발상의 이슈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이런 부분 있잖아요. 테이블에 저장 이런 거를 했는데 신입 씨는 "나는 이거 인서트를 로직으로 짜는 줄 알았어." 했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크로스 체크해 주면서 "이거 인서트 쿼리로 추가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로직에 이제 우리의 합의를 또 도출한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점검해 주면서 또 크로스 체크를 하고 보완해 가는 그런 순기능 역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사이즈를 합의했기 때문에 누가 개발해도 납득할 수 있는 사이즈다인 거고요. 그래서 요 발표를 끝을 맺으면서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꿀팁이라고 하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까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간단히 말하면 요 내용대로, 요 사이즈 합의 내용대로 우리가 이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를 지정하고 타임라인까지 잡아보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어 더 이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가, 더 아니면 더 시간이 필요한가들을 이제 보고, 대충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느 날 우리 흔히 말하는 ETA 잡아 주세요 할 때 그 ETA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일하는 방식을 조금 녹여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공감이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항상 되게 사람 많은 곳에서 일하고 아니면은 맨날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무작정 이거 해 줘." 하는 그런 조직에서도 되게 많이 일을 했었는데, 이런 과정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항상 PO와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하다 보면 PO가 납득을 해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거 열흘 걸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요런 항목들에 의해서 열흘이 걸릴 것 같아요. 10 일이 걸릴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그게 좀 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PO도 '아 이 요소는 뺄 수 없지.'라고 납득하면서 이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시공간을 넘어서 초월해서 압축해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모자르면, 리소스가 모자르면 시간을 더 길게 써야 되는 거고, 뭐 사람이 많은데도 뭐 더 빨리 끝내야 되는 거면 진짜 블랙홀을 소환하는 수밖에 없는데, 뭐 아니면 스펙을 쳐내거나, 그래서 내가 불필요한 스펙을 쳐냄으로써 열흘짜리를 3 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오버스펙을 점검하는 방법도 되는 거고, 잘못 이해한 것도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다 이만큼 개발하기로 했어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조금 급하지만 이렇게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채팅으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채팅을 지금 열겠습니다. 이로써 2024년 11월 정모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및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모에서 뵙겠습니다.